자, 이제 연립방 정식을 활용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항상 그렇지만 활용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야. 다만 지금까지는 문제에서 식이 나오고 너는 가감법 혹은 대입법으로 계산을 해 라는 느낌이었다면 이 활용의 파트에 들어와서는 식도 너가 세우고 계산도 너가 해 이런 건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너 식 세울 수 있어? 이거를 물어보는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를 한 번만 가볼게. 다음은 합이 25이고 차가 3이다. 근데 이거까지는 별로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두 자연수를 x, y. 자, 지금부터 부등식 아니니까 미지수 두 개 써도 괜찮죠. 자, 더해서 25가 나온다라는 것과 차가 3인데 차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약간 정의하셔야 되는 게 누가 더 큰지 정의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x가 더 크다라고 가정하고 x에서 y를 뺀 게 3이다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해. 그러면 식은 세웠으니까 가감법 혹은 대입법으로 이 문제를 이제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이거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내보시고 저는 이제부터 중요한 문제들 유형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자리 숫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있어요. 10의 자리를 제가 x라고 하고 1의 자리를 y라고 할 건데 배경 지식 설명 한 번만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가 각각 예를 들어서 5랑 3이야. 그러면 이게 5 곱하기 3이야?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5랑 자리 숫자 곱해서 50 더하기 3 해서 53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거를 잘 생각해. 원래 숫자가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예요. 근데 첫 번째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2라는 거는 그냥 얘랑 얘 더해서 12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식을 세우면 x 플러스 y는 그냥 12 이렇게 풀면 돼.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니까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이 새로운 주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바꿔볼게. 여기서 이렇게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꿔볼게. 그러면 기존의 1의 자리 숫자였던 y가 10의 자리 숫자가 되고 기존의 10의 자리 숫자였던 게 1의 자리로 오는 거죠. 그럼 잘 봐요. 원래 수 쓸 때 제발 xy라고 좀 쓰지 마. 우리가 53을 53, 15라고 쓰지 않는 거랑 똑같은 이치겠지. 이거를 비주얼적으로 쓰지 마시고요. 수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걸 50 더하기 3이라고 쓰는 것과 같이 원래 숫자는 10x 플러스 y 이렇게 자릿수 반영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럼 원래 수가 제라면 바꾼 수는 어떻게 써야 돼? 10의 자리 숫자가 y니까 10y, 1의 자리 숫자가 x니까 플러스 x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바꾼 수는까지가 좌변입니다. 10y 플러스 x는 이게 바꾼 수는 되겠죠? 처음 수, 원래 수 10x 플러스 y보다 18만큼이 크다 이렇게 써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볼게요. 밑에 수식을 정리를 할 건데 x랑 y 다 이항하면 10x 이항하면 마이너스 9x가 될 것 같고요. y 이항하면 플러스 9y는 18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9를 약분하면 위의 식은 x 플러스 y는 10이라는 식 그대로고요. 밑에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2다라고 식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감법 대입법 갈 거라서 제가 더해볼게. 그럼 x 사라지고 2y는 14다. 그래서 y는 7이다 이렇게 되고요. y자리에 7을 넣으면 x에는 5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하면 x에 5 들어가고 y에 7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57이다 이렇게 써질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원래 숫자를 제발 비주얼로 가끔 이렇게 쓴 친구도 정말 많아요. 이렇게 써놓고서는 메모하시되 xy 이런 말도 안 되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식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10x 플러스 1y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뭐 수는 이 주어까지만 좌변에 쓰시고 나머지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다 이런 서술어구는 다 우변에다가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1-1번 여러분들 똑같이 풀어보시고 저는 필수 문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괜찮아졌어요? 자, 복숭아 x, 자두 y라고 해볼게. 섞어서 7개를 샀다라고 하니까 첫 번째 식은 당연히 x 플러스 y는 7이다 라는 개수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두 번째로 금액에 관한 식을 가볼게. 1000원짜리 복숭아를 x개 샀어. 그럼 몇 x가 되냐면 1000x가 돼. 그리고 300원짜리 자두를 y개를 샀어. 그럼 플러스 300y가 돼. 그래서 총 금액이 4,200원이 된다 이렇게 써질 수 있는 거예요.
식은 이게 전부입니다.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니까 답은 무조건 숫자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0을 2개씩 이렇게 제외시켜서 쓰시면 10x 플러스 3y는 42다라고 식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뭐 3배를 한 다음에 가감법 쓰시면 x랑 y가 나오겠죠. 마지막 답 쓸 때는 한국말로 씁시다. 복숭아 몇 개, 자두 몇 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3번의 나이 문제 가보겠습니다. 현재 어머니 나이를 X살, 현재 아들 나이를 Y살이라고 해볼게. 그럼 첫 번째 식, 합은 56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56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전에 어머니 나이는 이거야. 그럼 봐봐. 현재 어머니 나이를 내가 X살, 현재 아들 나이를 Y살이라고 했어. 근데 3년 전에는 그럼 어머님 나이 또한 X-3이고 아들 나이 또한 Y-3이 된다. 이렇게 둘 다 나이가 적어져요. 그러면 주어에서 끊어볼게. 어머니 나이가 까지가 주어야. 이거까지가 좌변이야. X-3은 까지가 좌변이고요. 뭐뭐뭐뭐뭐뭐뭐 나온 건 다 우변에다 쓰시는 겁니다. 아들 나이의 3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y-3의 3배다 이렇게 하고 2살이 더 많았다 까지도 다 우변에. 모든 말은 다 우변에 쓰는 거야. 아들 나이의 3살보다 2세가 더 많았다. 그래서 아들 나이의 괄호 치시고 이거의 3배보다 2살이 많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풀어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는 56이다라고 써지게 될 거고 두 번째 식 정리를 좀 예쁘게 해주시면 좋겠죠. x-3은 3을 분배하면 3y 마이너스 9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 되고 여기서 x-3y는 이라고 되면서 마이너스 4다라고 써지게 됩니다. 이거에 가감법 대입법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쏙쏙 개념 익히기 문제를 한번 가볼 건데 역시나 다 풀어드리지는 않아 볼게요. 일단은 3번 문제 한번 가볼게. 선생님이 닭을 X마리, 토끼를 Y마리라고 해볼게. 근데 총 20마리를 기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Y는 20이다. 이렇게 식 하나 써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다리를 가볼게. 설마 닭의 다리가 몇 개인지 모르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닭은 다리가 2개, 토끼는 다리가 4개예요. 그러면 닭이 총 X마리가 있으니까 전체 다리 수는 2X개가 있을 거고 토끼가 Y마리 있는데 한 마리당 다리가 4개일 테니 4Y가 될 거야. 이걸 다 더한 게 64야. 이렇게 써지거든. 그럼 밑에 식을 저는 오히려 약분하는 쪽을 선택할게요. 그럼 이게 답이 아니니까 X 플러스 2Y는 30이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의 가감법,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도형을 그려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32cm래요.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쓰고 문제를 풀 거고 저는 최종적으로는 x를 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식 갈게요. 가로 더하기 세로 x 플러스 y는 잘 봐봐. 둘레의 길이가 30이라고 했던 거지. 그럼 x 하나, y 하나 더하는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면 16이 돼 라고 말을 하면 돼.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까지가 주어야. 그러니까 x가 세로 y보다 6이 더 길어. 세로보다 6이 더 길어를 오변에 서술어구로 적성해 주면 되는 거지. 주어까지만 좌변에 쓰면 돼. 그래서 가감법을 하시던 이거 2항에서 대입법을 하시던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에 가볼게요. 5번에 이런 가위바위보 문제는 표를 그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수를 안 하기 위한 방법이죠. 수찬, 초희, 이김, 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집이 아닌 이상 보통 비기는 경우가 없다라고 항상 문제풀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수찬이가 X번 이겼다면 Y번 졌겠죠. 근데 그 뒤에 미지수 놓을 때 잘 봐. 크로스로 갈 거야. 수찬이 기준에 졌다는 거는 초이가 이겼다라는 거거든. 왜? 비기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미지수 여기 Y에다 쓰시고 여기 미지수 X를 밑에다 X다 써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더 시작해 볼게. 수찬이가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2계단씩 올라가겠대. 그럼 수찬이가 총 X번을 이겼으니까 첫 번째 나온 횟수 2계단씩 마다 올라가는데 X번 이겼어? 그럼 플러스 2X가 되고 진 사람은 한 계단씩 내려가는데 Y번을 졌어? 그럼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수찬이는 처음 위치보다 플러스 15계단이 되어 있었다 이거야. 자, 초이 기준 똑같이 갈게요. 2계단씩 올라갈 거야, 이기면. 근데 초이는 Y번을 이겼어. 그럼 초이는 플러스 2Y만큼 올라갔을 것이고 진 사람은 한 계단씩 내려가는데 초이는 X번을 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를 썼을 것이야.
그래서 처음보다 12계단이 결론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로 끝이 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식의 전부이고요. 식은 이게 끝입니다. 근데 중간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표를 그려서 푸는 편이에요. 그러면 딱히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계산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위에 식에다 2배 할게. 그러면 4x-2y는 30이라고요. 밑에 식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12가 돼요. 더해볼게요. 더하면 몇 x는, 즉 3x는 42야 이렇게 되는 거고, 양변에 3으로 약분하면 x는 3일은 3, 3, 42, x는 14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 x 자리에 14를 여기다 슉 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14 플러스 2y는 10이다. 그래서 2y는 26이다. 양변에 2 약분하면 y는 1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저는 애초에 수찬이가 이긴 횟수, 한마디로 제가 놓은 미지수상 x를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정답은 14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파트 갈게요. 바로 연립방정식에서도 나오는 당연히 거석시가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1차 부등식에서 어느 정도 잘 해결을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풀이랑 똑같습니다. 헷갈려? 무조건 표 그려. 표를 그려서 안 풀리는 거석시 문제는 세상에 없어요. 자, 거석시 갑니다. 자, 1차 부등식이랑 차이점은 하나야. 마음 편히 미지수 2개 써도 괜찮아. 방정식이니까. 성재는 집에서 9km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자전거를 시속 10km로 타고 갔고 중간에 걸었어. 그 시속 4km로 걸었어.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랑 걸어간 거리를 구해달래. 그래서 XY로 쓰고요. 시간은 속분의 거, 이렇게 되잖아요. 자, 식 첫 번째 갑니다. 자, 천체적으로 9km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X 플러스 Y는 9다. 이게 식 하나겠죠? 두 번째로 이 자전거 타고 간 시간과 걸어간 시간에 더하면 1시간 30분, 즉 1과 2분의 1시간이 걸려가 되겠지. 시속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 갈게요.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는 9다가 되고, 두 번째 식은 10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2분의 3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20, 20을 곱한다. 그러면 2x 플러스 5y는 20을 곱해서 3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또 2배를 해서 밑에다 쓰면 2x 플러스 2y는 18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빼보시면 5y에서 2y를 빼면 3y는 30에서 18을 빼면 12다가 나와서 따라서 y는 4가 나올 거고 위의 식에다 넣어보면 x는 5가 나옵니다. 혹시나 해서 밑에 식에다 넣는 거 습관 들여주시고 넣었을 때 이 10 플러스 5, 4, 20은 30 나오는 것까지 확인이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는 5km, 걸어간 거리는 4km다.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속시 표를 그릴 거고요. 이번에 등산하는 문제라고 하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 더 먼 길을 시속 5km로 걸었더니 총 5시간이 걸렸다. 근데 이게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썼는지 기억해? 얘를 x라고 쓰고 얘를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 근데 이번에 연립방정식 파트니까요. 그냥 x라고 쓰고 y라고 써버리는 거야. 시간은 3분의 x, 얘 시간은 5분의 y 이렇게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식 갈게. 내려올 때는 까지가 주어거든요. 그러니까 y가 주어인 거야. 첫 번째 식 y는 올라갈 때, 즉 x보다 2가 더 멀다. 이거가 하나고요. 총 2시간이 걸렸다니까 3분의 x 플러스 5분의 y는 2다. 이렇게 시간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식 정리 한번 해볼게. x 2항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2다라는 식 하나랑 얘 뭐 15, 15, 15 곱하면 5x 플러스 3y는 3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위의 식에다가 3배 해서 밑에다 쓸게요. 3x 플러스 3y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뺄셈을 해볼게요. 뺄셈을 해보면 y가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8x는 마이너스 24가 된다. 따라서 x는 3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여기 x 자리 3을 넣으면 y는 5가 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5, 3, 15 더하기 3, 5, 15는 30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리를 한국말로 적어야겠죠. 올라간 거리를 3km 내려간 거리 이런 식으로 뭐를 x라고 두고 뭐를 y라고 뒀는지 알 수 없으니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문제 풀이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근데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뭔가가 가격이 증가했던가 사람 수가 증가했다에 기준은 항상 작년이 되어야 하고 작년의 기준으로 미지수를 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작년의 남학생, 작년남을 X, 작년여를 Y라고 해볼게. 그러면 작년의 전체 학생 수가 700명이다로 식 하나가 세워져. 작년 남학생과 작년 여학생을 더해서 700이 나와. 그럼 X 플러스 Y는 700이다. 이렇게 써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올해는 잘 봐봐. 여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선택권을 드릴 거예요. 식이 두 가지로 쓰여지거든요. 첫 번째, 변화한 그 변화 정도만 나타내는 식. 10%가 증가했대. 그래서 내가 100분의 10x라고만 딱 적는 거야. 그리고 여학생 Y는 4% 감소했다길래 마이너스 100분의 4Y를 쓴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는 딱 14명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플러스 14. 이렇게만 쓰는 거 첫 번째 식. 두 번째를 갈게요. 그 변화의 결과를 적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가 증가했다라는 건 X명에서 100분의 10X가 더해져서 총 100분의 110X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겠죠. 4%가 감소했다라는 건 원래 Y명에서 100분의 4Y가 감소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플러스 100분의 96Y가 됐다. 그러니까 4가 빠진 거지.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렇게 쓸 거면 14명이 증가했다라는 그 결과만 써야 되기 때문에 우변이 700명에서 14명이 증가한 거라 714를 써야 돼. 여러분들이 예로식 계산을 하든 예로식 계산을 하든 당연히 답은 나오게 돼 있지만 당연히 뭘로 풀어야 될까요? 당연히 예로 풀어야겠죠. 이렇게 풀면 너무너무 계산이 지저분해집니다. 여러분, 변화의 결과까지 너무 잘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우리 변화한 그 정도만 씁시다. 10% 증가는 그냥 100분의 10x고요. 4% 감소는 분수로 마이너스 100분의 4y라고 쓰고 그냥 플러스 14라고만 적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그리고 계산 갑니다. 양변에 100을 곱할 거예요. 밑에 식에. 그러면 10x 마이너스 4y는 1400이다 이렇게 될 거고 위에 식에다 4배를 해서 밑에 쓸게. 4x 플러스 4y는 4 곱하면 7, 4, 28, 2800입니다. 자, 두 개를 더해 볼게요. 그럼 y가 소거 되고요. 14x는 4200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양변을 14로 약분을 하시면 x는 300이다 이렇게 써지고요. x는 300을 대입해 주시면 y는 400이다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잘 봐. 마지막 순간 갈게.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꼭 작년 남, 작년 여를 미지수로 뒀었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답을 살짝 가공해 주셔야 돼요. 봐봐. 작년 남자가 300명이었어. 근데 남자가 10% 증가했대. 300의 10%는 300 곱하기 100분의 10 해서 당연히 30명이겠죠. 설마 3명이겠어요? 10%니까 10분의 1, 즉 30명이야. 그래서 올해 남학생은 330명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고요. 작년 여학생은 400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4%가 감소했어요. 그럼 4, 4, 16, 즉 16명이 감소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계산해 주셔서 384명이다. 이렇게 정답을 최종적으로 써줘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포인트 여러 가지 방출됐어요. 지금 미지수는 작년 기준으로 미지수를 놔서 XY를 구해야 된다. 근데 보통의 많은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올해의 남자 여자를 물어보기 때문에 마지막에 300, 400을 정답으로 쓰지 말고 답을 한번 가공해서 정답을 써달라가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6-1번씩 한번 세워보시고 모르시면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계속 특정 유형들의 대표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유명한 문제예요. 바로 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누가 하면 6일 만에 끝나고 누가 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미지수를 제가 어떻게 설정할 생각이냐면요. A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을 X라고 한번 해볼게.
A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라고 하고 똑같이 B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라고 해볼게요. 자, 함께하면 6일 만에 끝낸다. 이 식의 포인트는요. A가 하루 동안 X만큼 일을 하고 Y도 하루 동안 Y만큼 일을 할 거거든, B도. 근데 함께해서 6일 동안 일을 했을 때 일이 끝낸다는 거야. 자, 이 식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일을 끝낸다. 끝낸다라는 거를 수학에서는 는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변에다가 1을 쓰는 순간 일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볼게. A가 먼저 3일 동안 일을 해. 그러니까 A가 하루 동안 X만큼 일하는데 3일 일하면 3X만큼 한다는 거잖아. 그 이후에 바통 터치해서 B가 8일 동안 해. 그러니까 8Y를 해. 그러면 결국 또 완성이 된다라는 거야. 자, 1의 문제의 식의 포인트 완성됐다라는 수학적 표현은 우변에 1을 쓴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거 x 가끔 풀면 그러니까 x, y가 항상 분수로 답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x가 5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 이걸 일을 완성한다라고 봤을 때 하루 동안 5분의 1씩 일을 해서 총 5일 동안 일해서 끝낸다 막 이런 느낌이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쓸 때 는 1 이렇게 쓰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포인트 나갑니다. B가 혼자 하면 며칠이 걸립니까? 즉 Y가 궁금하다는 거지. 사실 지금까지는 X, Y를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손 가는 대로 먼저 가간법 대입법을 썼던 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풀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Y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의도적으로 X를 소거한다를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Y를 구하는 문제인데 아무 생각 없이 Y를 소거시켜서 X를 구한 다음에 X를 대입해서 또 Y를 구하고 이렇게까지 가지 마세요. 이게 X, Y가 분수가 나오는 식이라서 계산이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Y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X를 소거해야지 하고 목표 설정 완벽하게 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밑에 식에다가 양변에 2배를 해볼게. 그럼 밑에다 2배 하면 6x 플러스 16y는 2다. 이렇게 꼭 쓰시고요. 뺍니다. 그러면 x가 소거됐어요. 제가 노림수 쓴 거예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0, y는 마이너스 1이다가 되면서 양변에 마이너스 10으로 약분하면 y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해봐. 이 Y의 의미라는 것은 B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10분의 1이라는 거야. 전체 수직선에서 여기 10분의 1만큼의 일을 하루에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며칠을 해야지 일이 완성이 되냐는 걸 궁금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얘의 역수인 10일이다. 이렇게 답을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10분의 1씩 10일을 일해야지 정확하게 1로서 끝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y 소거시켜서 x 구해잖아요. 그럼 이게 뭐 분수 나오는데 분수 넣어가지고 이상한 계산식 해야 되니까 약간 똑똑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7-1번도 한 번씩 세우는 거 훈련해 보시고요. 모르겠으면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바로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어려운 파트가 아니에요. 전혀. 문제풀이가 너무나 고착화되어 있고 완전히 그냥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그래서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간혹 학교 선생님들 중에 농도 문제는 안 나올 거야 라고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농도 문제가 나오나요?를 한번 학교 선생님들한테 꼭 여쭤봐 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우리 사실 중학교 1학년에 저랑 같이 해온 친구들은 저랑 거의 약간 무슨 그 기도문 외우듯이 달달 외운 공식이 하나 있어. 바로 이거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오늘 이 자리에서 외우고 갑시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바로 이 공식만 알면 세상의 모든 농도 문제는 다 풀려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러니까 소금 알갱이에 대한 식이거든. 예를 들어서 농도가 15% 정도의 짠 소금물이고 소금물이 총 200g이 있다. 이때 소금 알갱이는 총 몇 g이 있냐 이런 게 만약에 궁금하다. 그러면 15%라는 이 농도를 분수 표현으로 바꾸세요. 15%는 100분의 15로 바꾸는 거야. 초등학교 때 배웠죠? 퍼센트는 다시 되돌리면 100분의 15예요. 그리고 100분의 15는 100g당 15g의 소금이 들어있다는 거고 진짜 소금물은 100g이 아니라 200g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총 30g이 있구나. 이게 소금의 양을 구한다는 거거든.
어렵지 않습니다. 농도를 다시 분수로 되돌려달라는 뜻이었어요. 100분의 농도, 100분의 15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B커 그려. 무조건 B커 그리고 저 공식 써? 세상에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 4%의 소금물 Xg과 7%의 소금물 Yg을 섞어서 5%의 소금물 600g을 만들었다. 자, 첫 번째 식 가보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서 600이 나온다. 첫 번째 식이죠. X 더하기 Y는 600입니다. 소금물은 B커로 그려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방금 달달달 외운 공식 하나 있지? 여기 소금 알갱이 몇 개 있어?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더하기 얘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다. 양변에 100 곱해버릴게요. 그러면 4x 플러스 7y는 5, 6에 30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위의 식에다 4배를 하면 4x 플러스 4y는 240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보겠습니다. x를 소거시키기 위함이에요. 7y에서 4y를 빼면 3y는 600이다. y는 200이다. 이렇게 되고요. 위의 식에다 넣으면 x는 400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4%의 소금물 400g, 7%의 소금물 200g이다.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돼요. 모든 문제가 이 풀이로 다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쏙쏙 개념 익히기를 가볼 건데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는요. 아까 그 작년 남자, 작년 여자 이거 문제랑 똑같은 거거든. 어느 농장에서 작년 기준으로 미지수 놔야 돼요. 작년 쌀과 보리를 X, Y라고 하면 합해서 800을 생산했대. 그럼 X 플러스 Y는 800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올해는 쌀이 2% 증가. 근데 100분의 102라고 쓰지 마. 너무 친절해 그건. 그냥 좀 불친절하게 쓰자. 그리고 보리도 100분의 3Y만큼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21이 증가한 거야. 821이라고 쓸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변화한 그 순간만 쓸 거야. 자, 그럼 100 곱해서 여기 2100으로 올라가고요. 위의 식에다 2배 한 거 아래다 쓰면 2x 플러스 2y는 28에 1600이다. 그래서 이걸 빼면요. x 사라져요. 그리고 3y에서 2y 빼면 y가 되고 2100에서 1600 빼면 500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의 식에다 대입하면 x는 30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잘 봐. 올해 보리의 생산량인데 이 y는 작년 보리의 생산량이잖아. 그러니까 답을 조금 가공해서 써야겠죠. 작년 500에서 3%가 증가했대. 5, 3, 15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15kg입니다. 라고 올해의 정답을 쓰는 건지 작년을 쓰는 건지 문제를 잘 읽고 답을 쓰셔야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이 4번, 5번 갈 건데 4번, 5번이 거속시 유형 중에서 조금 어려운 유형입니다. 문제풀이가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나올 때마다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모르겠으면 그때그때 질문 한번 해주시고 4번에 둘레의 길이가 2km인 트랙을 시우와 은수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 10분 후에 처음 만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이렇게 트랙을 그렸어요. 시우와 은수가 제가 거속시를 한번 적어볼게요. 거속시 시우, 은수. 자, 근데 시우가 은수보다 빠르대요. 근데 지금 이게 뭐 둘레도 나왔고 뭐 실시간도 나왔어. 그래서 속력을 각각 x, y라고 두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거든. 잘 봐봐. 이쪽으로 간 게 시우야. 근데 만약에 은수랑 시우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가겠대. 그러면은 10분 후에 여기 어딘가에서 처음으로 만난대. 아, 근데 시우가 더 빠르다고 했으니까 이쯤 어딘가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시우가 간 걸 파란색 길, 은수가 간 걸 빨간색 길 이렇게 하면 여기서 처음 만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10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10분, 여기도 10분. 그러면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10x고 여기는 10y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파란색이 간 거리가 10x, 빨간색이 간 거리가 10y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두 개를 더해. 얘가 간 거리랑 얘가 간 거리를 더하면 정확하게 한 바퀴가 나와. 시우가 간 거리랑 은수가 간 거리를 더하면 정확하게 한 바퀴가 나와. 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첫 번째 식은
얘가 간 거리 10x 플러스 10y는 이거고요. 근데 얘들아 잘 봐라. 제가 지금 단위를 분으로 나왔길래 저는 분속이고 단위는 분의 짝꿍인 미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2라고 써버리면 큰일 나요. 그럼 이거 둘레가 2m였다는 거거든. 그래서 둘레를 2000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2km는 미터로 바꾸면 2000m야. 이렇게 써주는 거 포인트 잘 지켜주시고,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두 명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럼 같은 방향으로 돈다라는 건 시우도 이쪽으로 이렇게 돌고, 근데 시우가 좀 빨리 돌아요. 그리고 은수가 천천히 이렇게 도는 거야. 근데 언젠가 둘이 만난대. 왜? 시우가 훨씬 빨리 도니까 시우가 한 바퀴를 다 돌고 은수를 추월하는 그 순간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표를 한 번 더 그리면 여기 또 거속시가 이렇게 있겠죠? 거속시. 속력은 시우 x 은수 y고요. 시간이 총 5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처음 만난대.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50x 50y가 되거든. 그러니까 은수 같은 경우는 여기 파란색 보면 이렇게 가는 게 50x가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50y가 된다야. 그런데 정확하게 한 바퀴가 나오려면 이번에는 더 많이 간 얘가 간 거리에서 오히려 얘가 간 거리를 빼야지 정확하게 한 바퀴 차이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 거야. 아까 반대 방향 같은 경우는 이 레일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갔을 때 얘가 간 거리랑 얘가 간 거리를 더해야지 호수 한 바퀴가 나왔고, 이번에는 더 빨리 간 얘 거에서 얘 거를 빼주면 정확하게 한 바퀴가 나온다는 게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이것이 식의 전부이고요. 오히려 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계산도 좀 빨리 해보면 이거 000 떼면 되니까 위의 식은 x 플러스 y는 200이다라고 나오고, 밑에 식에 또 000 떼고 5로 나누면 x 마이너스 y는 4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 2x는 240이다가 돼서 x는 120이다가 되고 x자리 120 넣으면 y는 80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우의 속력이 120m 퍼 분속입니다. 은수도 분속 80m 이렇게 써주시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반대 방향은 더해야지 한 바퀴가 나오고 같은 방향은 빼야지 한 바퀴가 나온다. 이게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연립방정식의 모든 유형을 한 번씩은 살펴봤어요. 역시나 문제풀이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문제풀이 해주시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그때그때 꼭 질문 한번 해주시고요. 자, 탄탄 단원 다지기의 모든 문제를 풀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일단 2번 문제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미지수가 두 개가 다 살아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도플갱어를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 A가 세상 모든 숫자 다 되거든? 근데 A는 얘랑 똑같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쓰는 방법은 A는 4가 되면 안 돼로 가야 돼. 그리고 B는 B끼리, Y 앞에 개수끼리 절대 똑같으면 안 돼로 가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11번을 보시면 이게 안 풀린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미지수가 x, y만 있는 게 아니라 a도 있는 거야. 미지수가 두 개야? 미지수가 세 개야? 그러면 무조건 식이 3개 주어졌을 거야. 그러지 않으면 절대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식 3개요? 여기까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해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봐요. 당연히 밑에 거는 조금 제외시키고 위에 있는 이 두 가지로 미지수가 2개고 식도 2개로 가간법, 대입법을 통해서 x값과 y값을 찾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x, y 값을 찾으신 다음에 밑에다가 대입해서 a를 찾아주시면 돼요. 똑같은 흐름으로다가 12번도 마찬가지지. 이게 왜 안 풀리냐면 미지수가 x, y, a, b 총 4개가 나와. 그런데 걱정할 게 뭐 있어? 식도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나왔잖아. 미지수가 4개고 식 4개면 답은 무조건 숫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좀 센스는 발휘합시다 우리. 당연히 이것과 이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어느 미지수 A, B 끼지 않고 X, Y에 관한 미지수만 있는 이 두 가지 식으로 가간법, 대입법으로 X, Y를 찾아.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A가 나오고 여기다 대입하면 B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13번에 왜 이런 실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연립방정식에서 실수로 A와 B를 서로 바꿔놓고 풀었더니래요.
그럼 진짜 이 말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A와 B를 바꿔놓고 풀어봅시다. 이 B 대신에 A를 놓고 풀었다는 거고 A 대신에 B를 놓고 풀었대요. 는 9. 밑에 것도 A와 B의 위치를 바꿔서 BX 플러스 AY를 했더니 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이렇게 놓고 풀었더니 해가 X는 4,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X는 4, Y는 마이너스 1. 자, 위에다 넣어볼게. X자리에 4 넣어. 그러면 4A 마이너스 1 넣어. 그럼 마이너스 B는 9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 식에다 넣어볼게. X자리 4 넣어. 그러면 좀 뒤다 쓰자. 4B. 자, Y자리 마이너스 1 넣어. 그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저는 위에 식에다 4배를 해볼게. 그러면 4, 4, 16A 마이너스 4B는 4, 9, 36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두 개의 식을 덧셈하세요. 더하면 이게 없어지고 15A는 30 나옵니다. 그러면 A는 2가 나오고요. 위에 식에다 넣어보면 8이니까 B가 오히려 마이너스 1이 된다. 밑에 식에다가 넣어서 검산해보니까 완벽하다는 걸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A, B 값 찾았고 정답을 구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럼 실제로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A, B를 서로 바꿔놓고 풀었다고? 그럼 진짜 A, B를 바꿔놓은 어떤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라는 거지. 자, 22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도서관을 향해 집을 나선 지 9분 후에 동생이 뒤따라갔다. 거, 속, 시. 형은 분속 50m로 걸었고 동생은 자전거를 타고 분속 200m로 달릴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인지 구하시오. 그럼 형이 간 시간을 X, 동생이 걸린 시간을 Y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식부터 갈게. 형이 도서관에 향해 집을 나선 지 9분 후에 동생이 뒤따라간 거예요. 그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당연히 형이 좀 더 걸었겠지. 얘들아, 형은 좀 느리게 걷고 있고 동생은 자전거 타고 가고 있어. 그럼 당연히 결론적으로 형이 시간이 더 걸린 거잖아. 그러니까 형이 걸린 시간은 오히려 동생이 걸린 시간보다 9분이 더 많은 거야. 먼저 출발했잖아. 그럼 만날 때까지 형은 더 걸은 거야. 그리고 지금 이게 단위가 시속이 아니라 분속이기 때문에 60분의 9라고 쓰지 마시고 그냥 9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리를 채워보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이게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똑같은 집을 향해서 집에서 출발해서 결국 두 사람이 만난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형이 간 거리와 동생이 간 거리는 일치할 거야. 이게 두 개의 식 끝. 자, 그럼 밑에 거를 좀 정리해 볼게요. 밑에 거 약분하시면 x는 4y다라고 식이 나오죠. 저 오랜만에 대입법 갈게요. x자리 4y 넣으면 4y는 y 플러스 9다. 그래서 3y는 9다. 그래서 y는 3이다 나오고요. y는 3 대입하면 x는 10이다가 나오겠죠. 밑에 식에다 넣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2번에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냐, 즉 y를 구하여라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3분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23번의 일에 관한 문제네요. A가 1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라고 하고 B가 1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라고 해볼게. 그럼 첫 번째 식, 두 개를 동시에 호수에 물을 틀어서 15분 동안 물을 넣으면 1로 가득 차. 두 번째 식, A로만 10분 동안 채워. 그럼 10x죠. 그 다음에 B로 채워. 그럼 30y죠. 그랬더니 1로 가득 찼어. 자, 문제에서는 x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노리고 가자 했죠. x를 구해달라고 하면 y를 소거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15x, 15y인데 딱 봐도 30 맞춰줘야 되니까 30x 플러스 30y는 2다 이렇게 위에 식에다 2배를 했고 아래 식에 10x 플러스 30y는 1이다 라고 썼어. 그럼 이거를 빼보는 거야. 왜? 나는 x를 구하고 싶었거든. 그러면 20x는 1이다 라고 나오고 따라서 x는 20분의 1이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답은 뭐라고 쓰셔야 하냐면 1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20분의 1입니다. 여기 모든 물테크를 채우는데 20분의 1만큼 계속 1분당 1을 해. 그러면 당연히 다 완벽하게 1로 채우는 데는 몇 분이 걸리냐? 정답은 20분이다. 이렇게 정답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노리고 간 거예요. x를 구하기 위해서 y를 소거시킨 거죠. 자, 24번의 소금물 문제는 비커 그리면 만사 오케이라 그랬어. 7%의 소금물 xg과 12%의 소금물 yg을 섞어서
9%의 소금물 650g을 만들었다. 자, 첫 번째 식 갈게요. 밑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x 플러스 y는 650 이렇게 써주시고요. 두 번째, 그 이름도 유명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가 되는 거야. 100 빼기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식 7x 플러스 12y는 하고 650에다가 9를 곱한 거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850이다가 되고 위의 식에다가 7배에서 써볼게요. 7x 플러스 7y는 7을 곱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뺄셈 들어갑니다. 빼면요. y는 그러니까 5y는 1300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다면 1y는 26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문제에서 애초에 y를 구하라고 했던 거라서 x까지 갈 필요 없이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1번 가볼게. 유제 1번에 미지수가 x, y를 제외하고 a도 있었어? 미지수가 3개야? 그러면 식도 무조건 3개야. 어떻게든 식 하나 찾아. 근데 x랑 y 값의 비가 2대 3이래요. x 대 y는 2 대 3. 초등학생으로 돌아갑시다.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라고 쓰시면 2y는 3x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당연히 센스 있게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이 밑에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대입법 쓰면 좀 빨리 풀릴 것 같네요. 그리고 나온 x, y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a가 나오겠죠. 제가 계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유제 2번 봐봐. 성재는 a를 잘못 봤어. 그러면 뭘 잘 본 거야? b를 잘 본 거야. 즉 밑에 식을 잘 본 거야. 그러면 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4라는 거를 밑에 식에다 넣었어야지. 위에를 잘못 보고 풀었는데, 그쵸? 그 다음에 준호라는 아이는 b를 잘못 봤어. 그러니까 a를 잘 본 거야. 그러면 준호의 식은 이 나온 답은 위에다 넣는 거야. 그러면 a가 나오겠죠. 그럼 a를 b를 각각을 구해서 다시 이 멀쩡한 식을 a와 b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완성을 시켜. 그리고 그 연립방정식의 해를 다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풀이가 좀 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실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